국법 시간에 농지법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진짜요? 왜 안 배운답니까? 자, 교재는요, 어디부터 보시겠냐면, 476페이지부터. 3번에 보시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렇게 돼 있고, 기출문제 표시 보면, 20회, 21회, 22회, 23회, 26회, 27회, 29회 이렇게 돼 있죠. 교재는 476페이지입니다. 농지법 내용인데 공법 시험에도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우리 중개 실무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확실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좀 알아두시는데 일단 농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농지인가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농지. 농지 개념 자체는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상으로 봤을 때는 전이나 답, 과수원 이걸 농지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시죠. 지목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농지법에서 나온 농지 개념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농지법상의 농지법의 농지 개념에서요. 좀 알아두실 게 농사를 짓고 있어도요. 요게 지금 그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이 아니면 있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일지라도 농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목상 이렇게 되면 지목이 실질적으로 농사 짓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농지법에서는 또 예외를 두는 게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지목이 영향을 줍니다. 3년 이상 경작을 했을 때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농사 짓고 있어.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농지로 바뀐 거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고요? 3년. 3년. 그러니까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야. 임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원칙에 따르면 농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농사 짓고 있는 땅이 농지니까. 그런데 이때는 임야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이제 농지가 돼야 될 건데 임야라고 한다면 뭘 요구하냐면 형질 변경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돈 내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죠. 그때부터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안 하고요. 그냥 임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농지가 되냐? 안 돼요. 그 임야를 갖다가 이제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를 임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있으면 그때부터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뭐죠? 원칙은 이건 예외라고 보셔야 되고 원칙은요. 하여간 지목이 뭐든 간에 지목 불문하고 농사 짓고 있으면 돼. 경작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농지지. 그러니까 농지 개념은 원칙은 뭐예요? 농사 짓고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농사 짓고 있다고 해도 지목상 농지가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정식 농지가 되는 거고 임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임야에서.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농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형질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 형질 변경. 그게 산지 전용 허가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부터 농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3번에요. 박스가 농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지금 476페이지 3번에 가로 1번에 박스 보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이 그겁니다.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연생 식물을 뭐예요?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농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은 경작 기간이 재배 기간이 3년 이상 됐을 때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동그라미 3번도 예외입니다. 지목상 임야예요. 이번에 또 임야. 그랬을 때는 형질 변경을 받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뭐죠? 예외. 이렇게 여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4번이 있습니다. 이 농지는 대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농지를 갖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사 지을 사람이요. 경작할 사람만, 그죠? 그 밭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다. 그죠? 농사 지을 사람만 밭을 갖게 하는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다 소유할 수 없도록 합니다. 원칙은.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4번에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제목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보셨죠?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좀 있어요. 예외. 뭐든지 보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외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말 체험 영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말 농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미로 막 텃밭 가꾸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주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주말 농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죠. 그래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속. 자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상속받는 아들이 회사 다닙니다. 그러면 아들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아들은 회사 다녀야 되니까 농사를 짓겠어요? 못 짓지. 그래도 일단은 아들이니까 상속이니까 상속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아들한테.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데도. 그러면 그 아들은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을 통해서. 그죠? 일단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농사 안 짓는 거니까 그걸 갖다 나중에 농지를 팔고 뭐 임대를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 상속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다. 농사 안 짓는데 소유권 취득하죠. 상속을 통해서 아들이 회사 다니는 아들이 또요. 동그라미 3번에 5번에 보시면 3번, 4번, 5번 3개 묶으셔야 돼요. 5번에 보면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갖다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이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 근데 이 사람은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해지로 가면서 농사 안 지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던 땅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사 안 짓는데도. 그러니까 이것도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예외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갔던 사람이 도시에서 잘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경우가 확률이 높진 않아요. 도시 갔다가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되면 다시 또 시골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골로 돌아올 때 농사 부쳐먹을 땅이 있으면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땅이 없으면 도시 빈민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농사 안 짓고 도해지로 가지만 혹시 잘못돼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농사 짓지도 않지만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예외가 꽤 많죠. 정책적으로 예외를 뒀구나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그 소유하는 면적을 좀 규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본 이유가 있어요. 자 가보십니다. 밑에 가로 5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상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상속받는 사람은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를 가만히 보면 10,000제곱미터 있죠.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예요. 면적을 제한합니다.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농이라고 써져 있죠. 농촌을 떠나는 사람도요.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팔아야 됩니다.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 둘째 줄에 나오죠.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취미 용농이라고 나오죠. 텃밭 가꾸는 걸 취미로 하려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이런 경우도요. 면적을 제한하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좀 두 개는 같은데 이거 좀 틀리죠? 많이 아니고 뭐예요? 1000.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것은 1인당 면적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물어봤습니다.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갖고 있는 농지 면적을 싹 합친 면적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1인당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그 4명이 각각 그냥 막 1000제곱미터씩 하면 4000제곱미터나 갖고 있고요. 그거 땅값 오를 때까지 투기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에 보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런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479페이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요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농사 지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인 거, 경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끊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오면 농사 지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누가 하냐면 시구읍 면장이 발급해 주는데 이 시구읍 면장이 발급해 줄 때는 뭘 심사하겠어요?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는 사람인지를 심사한다고요.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심사해서 시군 면장이 딱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농사 지을 사람이네 그러면 발급을 해주고 딱 보니까 따져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시군 면장은 이 농취증을 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취증을 갖다가 안 내줄 수도 있죠. 내줄 수도 있지만 안 내줄 수도 있죠. 그 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취증이 없으니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못 가져와서 소유권 취득을 못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걸러요? 시군면장이 발급해주고 안 해주고 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거 농지를 갖고 있다가 이 농지에 이제 농지 개념 봤죠? 이걸 갖다가 이제 B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B가 이걸 매입합니다. 사들인다고.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 뭐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등기 서류 넘겨받으면 그 등기 서류 갖고 B 앞으로 등기가 나면 등기가 딱 되면 B가 소유권 취득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되려면 B 앞으로 등기가 나려면 B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농지니까. 경자. 농사질 사람이 돼야 되죠. 경자가 돼야 된다고. 농사질 사람. 그럼 농사질 사람인가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시구 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끊어줘요. 요게 있고 이게 등기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해줘요. 이게 없죠?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오냐 안 넘어오냐가 B의 입장에서는 농지증을 발급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걸 누가 발급해 준다고요? 시구 면장. 여기서는 특징이 보면 군수가 빠져 있어요. 군수.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군수가 빠져 있고 군수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읍장과 면장님이 들어갔어요. 군수 대신에. 그러니까 군수보다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가 이거 관상을 누가 더 잘 본다는 얘기예요? 읍장하고 면장이 더 잘 본다는 얘기예요. 군수보다는. 네. 군수는 그 마을 군수는 그 마을의 그 토착인이 아니에요. 그냥 군수 좀 하다가 그냥 또 임기 지나면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히려 읍장이나 면장님이 더 농사 지을 사람인지 관상을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급해주죠. 요 심사 기간이 4일이요, 4일. 근데 뭘 가지고 심사하느냐? 농사 짓겠다고 하는 그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갖다 내도록 합니다. 농사짓는 계획서. 농사짓는 계획서를 보면 시군면장이 딱 봐가지고 계획서가 멋져버려. 그러면 발급해줘. 그런데 농사짓는 계획서가 제출되는데 이게 계획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내줘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받아서 등기를 치려면 B 입장에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멋지게 써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나는 트랙터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거고 계획서가 멋지면 감동해서 그냥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라고 하는 게 현재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에요. 그걸 확인받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영농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이것만 멋지면 발급이 돼요. 등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등기가 나면 B가 이제 소유자가 됐죠. 농사를 갖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취득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지증은 발급이 돼요. 보통 쉽게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농지증을 발급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실태조사 한다고. 가봤더니 농사 안 짓고 맨날 놀려. 그냥 땅이 금가 있어 막 다. 네? 그럼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는 거예요. 근데 농지증이 농지라고 해서 100% 필요하냐? 없는 경우도.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농지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지증이 필요한 게 원칙인데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재 보시면 479페이지 가로 6번에요. 동그라미 1번. 필요한 경우가 위에 나왔고 그 필요한 경우 중에 보면 박스에 보시면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공매 이런 거 나왔죠. 증여에 동그라미 치시고 경매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특히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도 농사 지을 사람이다 하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농지증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죠. 근데 농사 안 짓고 거기다가 농사 짓는 대신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농가주택을.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돼. 농사 안 짓고 농지를 딴 용도로 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내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쓰는 겁니다.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용 허가나 신고 받은 사람도 나중에 가서 혹시 전용 허가 받은 또는 신고 받은 그 건축행위 자체를 갖다가 안 해버리고 이걸 지나가 버리면 전용 허가 받은 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농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그 건축행위를 아직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랬을 때 형식상 농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한 것 중에서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습니다.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용 협의가 아니고 전용 허가나 신고한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가져오려고 해요. 이때도 형식상으로 농지증을 필요합니다. 또요, 하나 중요하게 써주실 게 있어요. 주말 농장. 취미 영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없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증여 경매 밑에다가 주말 농장. 박스에서요.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거 계속 보셔야 돼요. 박스. 증여하고 경매 밑에 뭐라고 적으셔야 된다고? 주말 농장 적으셔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아까 봤던 거죠?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이런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근데 자,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박스에 가보시면 필요 없는 것 중에서 상속 보이십니까? 니은번에 상속.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박스요. 상속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 지금 보는 거예요. 네. 2시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자, 저 시간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저 청소 빨래밖에 할 게 없어. 자, 동그라미 리을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소유한다고 돼 있죠. 협의의 동그라미 협의. 농지 전용인데 협의라고 돼 있어. 이거 뭐예요? 전용 협의. 농지증 필요 없어. 왜 그냥 이 협의란 말은 행정청끼리 협의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끼리 농지인데 지금 싹 이거 개발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청끼리 우리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거니까 이 농지로 안 쓸 거야 앞으로 영원히. 그게 협의예요. 협의.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농지증 필요 없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 필요하죠. 왜 그래요? 전용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수도 있거든. 그럼 다시 뭐로 돌아와? 농지로 돌아올 거니까 일단은 농지증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영원히 안 돌아와.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잘 구별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협의란 말이 나오면 행정청끼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합병 나왔죠. 합병이다. 그러면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분할 나옵니다. 분할. 공유물 분할.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합병, 분할.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라고 돼 있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거 혹시 했나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근데 그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가 된다. 그런 거 했었죠? 단골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따로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합병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분할, 공유물 분할, 협의. 아까 상속도 있었죠?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일단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자 넘어가십니다. 동그라미 4번 가보시고 농지증의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시군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발급을 해줘라. 그죠? 4일 이내죠. 4일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넷째 줄요. 농업경영계획서를 갖다가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왔죠.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틀 내에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해야 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원래 이 계획서를 보고서 농사지을 준비가 돼 있구만. 그럼 발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농사짓는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는, 농사짓는 계획서를 낼 필요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밑에 박스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말 농장 보이십니까? 박스 안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주말 밑줄 딱 그으시면 돼. 이 경우는 진짜 농사 짓는 건가요? 아니죠. 취미 영농 할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농지증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아까 적으면서 주말 농장일 때 농지증은 있어야 되죠. 면적을 갖다가 세대별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받는 게 있죠. 그거 조사하려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영농 계획서는 필요가 없죠. 또요. 그 밑에 보시면 디귿번에 전용 허가나 신고란 말이 싹 나와 있어요.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이게 농지인데 농가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농지가 아니죠, 지금. 농가주택 짓고 농지를 딴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절차에서 허가나 신고를 이미 했죠. 지금 농지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잘못되면 농지로 돌아갈 염려가 있으니 농지증을 받으시오 했다고 아까 그랬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농업계획서를 낼 수가 있나요? 농사 안 지을 계획인데 지금 농지 전용할 건데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만 내면 농지증을 발급을 해줘요. 등기 치게끔 인정해줘요. 이게 농지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두 가지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성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읽어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증을 언제 첨부하래요? 언제? 농지증 언제 첨부해요 이거? 언제 첨부하는 겁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농지증을 언제 첨부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 첨부잖아요 그게. 그죠?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지증을 그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계약서 쓸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필요해요? 등기 칠 때. 따라서 자 셋째 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농지 취득한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이 매매계약이 유효로 됩니까? 아니죠. 농지증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 근데 농지증이 없으면 등기가 납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농지증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물권 변동 요건이야. 소유권 변동,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 이렇게.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농지를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위탁해가지고 농사 짓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위탁 경영이라고 써져 있죠.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요.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2년 동안 맡길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농지는 어떻게 해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죠. 농사 지어야 된다고 경작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자기가 경작을 못하니까 맡겨가지고 경작하게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인 경우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3달 이상 지금 해외여행 갔다 와도 끄떡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너가 내 대신 농사 짓고 있어?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번이나 나와서 이게 시험에 3개월을 물어봤어요. 3개월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4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농사 짓죠. 못 짓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갔다 와야 됩니다. 취하. 그죠?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농사 못 짓겠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강아무개 강기갑인가 저 사천 경남 사천에서 고추 농사 짓던 그 이 턱수염 기르고 두루마기 그 하얀 두루마기 입고 했던 국회의원 계시죠. 민중당인가 무슨 당인가 하여간 그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분이 고추 농사 짓던 분이야. 저 시골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된 거야. 강기갑인가 뭐 그럴 거예요. 국회에서 막 이렇게 막 몸 날려서 옆차기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가 이게 갑자기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탁 가서 농사 짓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충격적입니다.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직접 못 짓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대신 내가 깜빵 갔다 오는 동안 농사 짓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요. 가로 8번에 보면 농지의 임대차하고 사용대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쭉 보면 농지 소유입니다, 지금. 근데 이 농지를 반드시 이제 소유하는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갖다가 임대차 해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있어요. 뭐 농지 임대차는요. 원칙은 농지 임대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왜 원칙은 농지를 갖다가 임대차를 못하게 할까요? 응? 원칙은 안 돼.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왜 농지를 갖다가 임대차를 원칙은 못하게 할까요? 농지 임대차를 하게 되면 농지 주인이 자기가 농지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어.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농사 안 지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빌려줘. 그럼 빌려서 이거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농지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자기가 농지를 갖고 있어.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은 자기는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하고 소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빌리게 된다고. 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토지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예속이 되게 돼요. 땅 주인이 내년부터는 너 안 빌려줄 거야.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 농사를 못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주인이 기침만 해도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기어야 되죠. 응?
땅 주인이 내년부터 너희는 농사 짓지 마. 나 땅 안 빌려줄 거야. 그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박경리 소설에 보면 토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토지의 배경이 된 게 저희 고향이에요. 고향 마을이라고 하동 거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최씨 집안 최부자집 그 집이 거기가 그 일대 그 땅이 다 그 사람 땅이야. 그 사람 땅을 안 받고는 그 못 돌아다닌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최씨 그 부자 그 딸내미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 나이 든 어른들이 그 농사 부쳐먹는 그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씨 하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작 부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면 자기 생계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게 토지라고요. 소작을 금지합니다. 우리 법에서. 소작이라는 게 뭐예요?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헌법상 원칙입니다. 근데 100% 금지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예외를 둡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다. 자, 그걸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둘째 줄에요. 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농경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나 사용되어 할 수가 없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 경우라든지, 아니 8년 이상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 안 짓고 그냥 농지를 그대로 놀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작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인정이 되면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딱 보니까 뭐 또 있냐면 거기 뭐야 또 그것도 나와. 거기도 저기 몸이 아픈 것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는 것도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공직 취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농지 임대차는 사용대차도 마찬가지.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한 4번 5번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동그라미 3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농지 임차인도 일종의 뭐 소작을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도 뭐가 있다?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동그라미 3번을 큰 별표.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확인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확인 도장을 받고 임대차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확인 동그라미 치셨죠. 해당 농지를 갖다가 인도받은 경우는 인도 농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농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시군 면적의 확인 도장 받았죠. 그러면 이게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봐요. 이 두 가지가 확인 도장 플러스 인도. 그러면 농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는 임차인일지라도 이런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3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가? 빌링 값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는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근데 분쟁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보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조정 신청을 넣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마냥 싸우게만 할 게 아니고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 동그라미 5번 별표.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3년 이상. 최소한 3년은 농사짓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둘째 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몇 년 정한 걸로 본다? 3년. 그죠? 요게 최단 존속 기간인데 농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3년. 주택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2년.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가 1년, 주택 2년, 농지는 3년. 그런 뜻. 자, 넘기시고요. 동그라미 6번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만약에 농지 주인이 갑이에요. 그쵸? 근데 농지를 임대차 했습니다. 갑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농지 임대차 한 사람이 A가 임대차를 한 거예요. 지금 A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근데 농지 주인이 을로 딱 바뀌어버렸어. 근데 요 사람은요, 요 A 임차인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을에게도 나 3년 동안 농사 지을 거거든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 이렇게 주장하려면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이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근데 주인들이 임차권 등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대신 갖추도록 하는 요건이 뭐야? 농지를 딱 차지하고 시군 면장에 뭐요? 확인 도장을 받는 거다. 그죠? 이거 확정일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인 도장을 받는 거야. 확인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인 밖에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6번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문제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왜요? 쉽게 발급이 됩니다. 이거 발급받는 거에서는 이것만 멋지게 쓰면 돼요. 자기가 발급받기 힘들면 법무사한테 딱 맡기면 법무사는 등기하는데 전문가잖아요. 알아서 딱 이거 써가지고 등기해줘요. 돈 좀 받고. 시골 같은 데 가면 행정사가 또 있어요. 행정사. 행정사한테 부탁하면 다 이것도 요거 잘 써가지고 다 이렇게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농사 지어야 돼. 조사도 나오고 농사 안 짓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사 나왔더니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왜 농사 짓는다고 하더니만 왜 농사 안 져? 농사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농지증 내준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하게 만들었는데 왜 농사 안 짓고 있어? 농사 지어 빨리.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원래 농사 안 지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분 의무가 생겨요. 농사 안 짓죠?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요? 팔아야 될 의무가 생겨요. 농사 안 지으니까 팔아치워야 된다. 가로 9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입니다. 가로 9번 큰 별표.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농업 경영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까지 농지를 팔아야 된다? 1년. 요건 시험에 나왔었어요. 1년 이내.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요 1년을 물어봤었습니다. 즉시 처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파셔야 된다? 1년 이내. 근데 안 팔면 어떻게 하죠? 안 팔면? 그러면 팔으라고 이행명령서가 나온다.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명령. 그렇죠? 팔으라고 이행명령서가 나옵니다. 처분명령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처분명령, 이행명령 같은 말입니다.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이건 이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서입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죠. 이 처분명령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농사를 안 짓고 있네요. 그러면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라고 이 기간을 딱 얘기합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네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적발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농지를 팔아야 됩니까? 1년.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근데 처분 명령서에는 6개월 내 처분해라고 나온다고요. 처분 명령서는 나중에 가면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라고 명령서가 나오고 그래도 처분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나오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왔네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토지거래 허가 받은 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도 이행강제금 나왔었죠. 그때. 네. 그죠? 이용 의무가 생기잖아.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고 길면 5년까지 이용을 해야 되고 그죠? 5년 이내. 근데 이용 의무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됐었죠? 이행명령이 나왔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명령을 안 따르면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매매하는 게 뭐예요? 이행강제금. 그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대로 이용 안 해가지고 매매를 받을 때는 매매를 얻어맞을 때는 최고 몇 대까지 때린다고 해요? 10대 이행강제금. 10대 이행강제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10대의 이행강제금이요. 매매 때리는 거. 여기는 10대가 아니고 20대야 20대. 그죠? 20대 이행강제금이에요. 10대가 아니고 이쪽이 더 세네. 20대에 뭐요? 이행강제금 20%. 여기는 똑 떨어진 20%니까. 10억짜리다 그러면 2억이야 2억이야. 그래서 여기가 또 중요해요. 여기를 이제 예상 문제로 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고요. 요거 무섭네 매년. 몇 프로 부과해요? 20%.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농지를 갖다가 안 팔고 이렇게 버티면 20%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매년 부과하죠?
예, 그래서 요거 연상하실 때 농땡이 이렇게 하자고요. 농땡이 치면 이행강제금 나와요. 이행강제금이기도 하죠. 근데 이행강제금 몇 프로라고 해요? 농땡이는 몇 프로? 20%입니다. 이게 농자가 농지라고요. 농지를 안 파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20% 얻어맞는다. 매년 부과한다. 매년 이행강제금 몇 프로요? 20%. 농땡이. 요걸 먼저 더 기억을 해야죠. 토지 거래가는 열대요. 자, 문제 받으신 문제 중에서 몇 번인가요? 한번 풀어보시는데. 2번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시고. 2번에 1번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2번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된다. 맞죠? 근데 주말 농장은 농지증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는 없어도 되는 거죠.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는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4번 임대 농지를 양수하는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5번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는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8년.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서요. 510페이지 보십니다. 전자계약이요. 작년 시험 범위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작년 30회 문제 때 전자계약이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510페이지 보시면 전자계약이라고 제일 아래쪽에 3절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계약을 이제 나라에서는 많이 권장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전자계약 체결되는 절차, 그 다음에 그 전자계약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51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빠가 우리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보겠는데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절차를 봅니다. 절차. 첫 번째는요. 1번에 회원가입이라고 돼 있죠. 회원가입은 개공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인증서 등록이 돼 있죠. 이것도 개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묶으셔요. 1번과 2번을 묶으시고 그 1번의 첫 줄을 보면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해서 회원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고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 이제 이런 거 비밀번호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2번 그 사이트에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개공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이제 앞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전자계약을 하겠다고 사무실에 와요. 그럼 전자계약은 사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계약 체결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자계약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말고라도요. 더 이제 필요성이 많이 느끼는 게 전세 같은 거. 자기가 지금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저기 대전에 있어요. 주인은 서울에 살고. 그러면 이제 이때 보통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겨서 다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요 집주인이 지금 서울에 있지만 대전에 있는 집을 갖다가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럼 세를 얻겠다는 사람이 대전에서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중개업소에 와가지고 전자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그런 가입해놓은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가 이제 회원 가입한 거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누가 쓴다고? 사장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만들어 놔요. 그 사이트에 가면 확인 설명서하고 계약서를 쓰는 그런 그 항목이 있어요. 그 클릭하면 화면이 떠요. 그걸 다 쳐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합의가 됐겠죠. 그럼 계약서 써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다 작성합니다. 작성을 끝내요. 그게 3번입니다. 그 3번에 보면 계약서 등 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줄에 보면 계약서 쓰고요. 옆에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전자문서로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씁니다. 그걸 쭉 써요. 다 썼죠? 다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 써놓고 개공은 거기다가 저 공인인증서로 이렇게 날인하진 않고 계약서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 확인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님 있죠, 손님. 서울의 주인인 손님하고 저 시골 저 새 얻으러 온 손님 둘 다 이 사이트를 앱으로 다운을 받으셔야 돼. 태블릿 PC 같은 게 다운을 받으셔. 아니면 자기 그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계약의 내용이 자기가 체결하고 싶은 계약의 내용과 맞는지를 계약서를 확인해요. 그 앱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 세를 얻는 사람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계약 내용이 맞아. 그러면 자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서 거기다가 뭐예요? 서명을 해. 전자서명을 한다고. 그럼 끝났죠? 그러면 요 임대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그거 해. 그러면 서명했다고 둘 다 이제 연락이 오면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자기가 그 사이트에 또 들어가. 그래서 서명된 사실을 확인해. 계약 내용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개업공인회사가 거기다 어떻게 해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전자서명을 해. 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늦게 도장을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이 제일 늦게. 개공이 제일 늦게 찍어. 그러면 그렇게 찍어서 전자서명을 해서 저장을 꽉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계약이 체결된 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고 근데 이건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죠. 그러면 이때는 그 시각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갖다가 세입자가 따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까지 딱 나와버려요.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저장을 누른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거래 신고가 돼버리고요. 임대차라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그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긴 해야 되는데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계약서가 자동 보관돼버려요. 확인설명서도 자동 보관돼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종이로 된 걸 보존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대신에 세금을 못 떼먹어. 탈세를 못 한다고. 탈세할 여지가 없다고.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나 또는 손님들은 의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하고 싶을까?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인데. 그래서 이게 강제되지 않는 한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종이로 된 걸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전자문서로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자문서를 할 때 그 앱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 절차 거쳐가지고 저 서명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이거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그때 그 세대들은 막 이걸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또 몰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이걸 자기가 전자계약을 딱 한 번 했대. 하루 종일 걸려서.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손님이 전자계약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약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공인인증서 어떻게 등록합니까?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회원 가입하는 거 어떻게 떠듬떠듬 가입하잖아. 그 다음에 또 공인인증서 등록하는데 뭘 등록해야 돼? 그래서 한참 해가지고 또 공인인증서 등록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러 들어가야지.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또 뭐 계약 내용 같은 거 뭐 어떻게 입력해야 되고.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 뭐예요? 그 손님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 그 손님들이 그것도 처음 하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고 전화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한 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자, 전자계약 순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순서하고 장점 두 가지 아시면 돼. 자, 순서는 뭐냐? 회원 가입을 했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시켜놔야 돼.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두 번째, 사장님이 들어가서 일단 계약서를 만들어놔야 돼. 물론 확인 설명서도 같이 만들어놔. 세 번째, 당사자가 들어와서 뭐예요? 전자서명을 해야 된다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개공, 사장님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거쳐가지고 전자서명을 하고 저장을 딱 누르면 끝이야. 그렇게 되면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래신고 자동으로 되지,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하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것도 뭐예요?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밑에 가면 513페이지 가로 2번에 계약서 등 보관이라고 돼 있죠.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5년간 보관되며 보관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개업 공인인증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종 자기의 전자서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전자서명해서 딱 누르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의 밑에 서명 절차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조그만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는 본인 인증 후 계약서에다가 당사자 이름을 갖다가 정자로 기재하고 서명한다고요. 그러면 개업 공인인증서가 그 다음에 수공까지 같이요. 서명이 완료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계약서 우측 상단에 위변조 방지하는 타임스탬프가 생기고 시간까지 지키는 거. 그리고 나서 하단에 공인전자서명 마크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 끝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의 보시면 계약이 완료된 경우는 계약이 매매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일 때는 확정일자가 뭐예요?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가 아주 요약해서 써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요. 가로 1번. 당사자가 먼저 서명합니다. 서명을. 제목에 보시면.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 다음에 누가 서명해요? 개공이. 서명 순서가 이렇게 달라요.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시고. 저기 516페이지요. 가로 2번. 안정성이라고 돼 있죠. 안정성. 거기 4줄 밑줄 긋고요. 다 설명드린 겁니다. 4줄 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로 1번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제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4줄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제된다.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 해제 등 신고도 똑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가 깨는 수도 있겠죠. 해제 등 신고도 같은 절차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해제 등 되었을 때는 해제 등을 하는 그런 항목이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자, 해제 등 신고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다. 개공은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개공을 할 수 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5번 문제예요. 자, 1번은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허가, 관리 등의 업무를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국장이 이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사람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이요. 2번은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인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저장을 딱 누르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치되죠. 3번은. 4번은요. 개업 공인인계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거? 5번 틀렸습니다. 5번은. 왜 틀렸죠? 우리 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저장을 딱 누르면 자동 보관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옳은 게 4번입니다. 작년 문제 이게. 자, 여기 명시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